헌신적인 믿음과 중고 책들만을 무기로 삼은 가난한 소녀가 생애 첫 비행기에 탑승한다. 몇 분 후 비행기는 완전히 고장이 나고 조종사들은 의식을 잃는다. 그날 그녀는 백만장자와 80명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이 더 높이 꿈꿀 수 있도록 날개를 펼쳐주었다.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제1장 인천 신도시 외곽에 위치한 작은 임대 아파트 단지, 그곳에서 12살 소녀 김하늘은 어머니 김미숙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들의 아파트는 비좁고 낡았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만큼은 넓고 푸르렀다. 하늘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는 그 이름처럼 하늘을 사랑했다. 특히 하늘을 가르는 비행기를 볼 때면 그녀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다. 엄마, 저기 봐요. A380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라고요. 하늘이 창문에 코를 바짝 대고 외쳤다. 미숙은 빨래를 개면서 미소를 지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니? 엔진 소리가 달라요. 그리고 날개 모양도요. 인천공항 도서관에서 빌린 책에 다 나와 있어요. 하늘이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미숙은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공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세탁소에서 일하며 하늘을 키웠다. 형편은 늘 빠듯했지만 딸의 꿈만큼은 제한하고 싶지 않았다. 하늘의 방에는 헌 책방에서 구한 항공 잡지들, 폐품 수거장에서 주워온 고장난 컴퓨터 부품들, 그리고 종이로 만든 비행기 모형들로 가득했다. 오늘도 도서관 갔다 왔어? 미숙이 물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은 비행 시뮬레이터 프로그램을 30분이나 했어요. 이번엔 보잉 737 착륙하는 것도 성공했다고요. 미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지역 도서관의 낡은 컴퓨터로 무료 비행 시뮬레이터를 하는 것이 딸이 비행기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실제 비행기를 타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늘아,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어.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늘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가는 비행기 탈 수 있을 것 같아. 하늘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진짜 비행기를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교회에서 진행한 바자회랑 내가 야간에 추가로 받은 세탁물 일, 그리고 우리 동네 이웃분들이 조금씩 도와주셔서 겨우 프로모션 티켓 2장을 살 수 있었어. 하늘은 기쁨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겼다. 엄마 고마워요. 제가 꼭 파일럿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세계 여행 시켜드릴 거예요. 미숙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곧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누구세요? 미숙이 물었다. 아, 김 여사님. 저 옆집 박서연이에요. 미숙이 문을 열자 30대 중반의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한 손에 작은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어제 제 아들 생일 파티에서 남은 케이크인데 하늘이랑 같이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아이고, 매번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미숙이 감사히 받았다. 서연은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 하늘이 요즘도 비행기 공부해? 하늘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큰 소식 들었어요? 다음 주에 비행기 탄다면서? 서연이 윙크했다. 하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네, 제주도 가요. 서연은 미숙을 보며 말했다.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서도 아이 꿈을 위해 애쓰시고. 미숙은 겸손하게 손을 저었다. 별거 아니에요. 부족한 엄마지만 할 수 있는 거라곤 이게 다예요. 그날 밤 하늘은 잠들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곧 자신이 그 별들 사이를 비행기를 타고 날아갈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침대 아래에서 낡은 항공 잡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오래된 잡지였지만 그녀에게는 보물과도 같았다. 응급상황 대처법, 기내 안전 시스템, 비행기 조종 원리 등의 기사를 몇 번이고 읽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집중력으로 모든 내용을 흡수했다. 도서관에서 접한 비행 시뮬레이터 덕분에 이론적 지식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도 있었다. 다음 날, 하늘은 평소보다 일찍 도서관으로 향했다. 사서 김정희 선생님은 하늘이 매일같이 찾아오는 단골 방문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늘아, 오늘도 일찍 왔구나. 비행기 책 더 읽으려고? 정희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네, 그리고 정희 선생님, 저 다음 주에 진짜 비행기 탈 거예요. 하늘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희의 눈이 커졌다. 정말? 와, 축하해. 드디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네, 그래서 오늘은 비행기 안전 매뉴얼이랑
조종석 계기판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서가로 향했다. 내가 특별히 보관해둔 책이 있어. 항공사 파일럿이 기증한 실제 조종 매뉴얼이야. 물론 오래된 거지만 기본 원리는 같을 거야. 하늘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정희가 건네준 두꺼운 매뉴얼을 받아들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오늘은 시뮬레이터 시간을 2배로 연장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정희는 그런 하늘의 열정을 보며 말했다. 오늘은 도서관이 한산해. 1시간 동안 시뮬레이터 써도 좋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하늘이 기쁨에 차서 외쳤다. 그렇게 하늘은 비행 시뮬레이터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녀는 다양한 비상 상황을 설정하고 그에 대처하는 방법을 연습했다. 엔진 고장, 유압 시스템 문제, 기상 악화 상황 등 하늘은 마치 실제 조종사처럼 차분하게 각 상황에 대응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하늘은 미숙에게 오늘 배운 것들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미숙은 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저 딸의 행복한 모습에 미소 지었다. 엄마, 이제 4일 남았어요. 하늘이 신나게 말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래. 우리 하늘이 첫 비행이니까 특별한 날이 될 거야. 하늘은 방으로 들어가 달력에 또 하나의 X표를 했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밤하늘의 비행기 불빛을 바라보았다. 곧 자신도 저 불빛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랐다. 기다려요, 하늘. 곧 제가 갈게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날 밤 하늘은 꿈속에서 구름 위를 날았다. 그녀의 작은 손이 조종관을 잡고 푸른 하늘을 자유롭게 가로질렀다. 꿈이었지만 그 감각은 너무나 생생했다. 마치 그녀가 태어날 때부터 하늘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꿈이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첫 비행 경험을 넘어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제2장 기다리던 날이 마침내 왔다. 하늘은 새벽부터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었다. 완벽한 비행 날씨였다. 그녀는 이미 며칠 전부터 여행 가방을 꾸려놓았다. 낡았지만 깨끗한 옷들, 도서관에서 빌린 제주도 가이드북, 그리고 소중히 간직해온 작은 비행기 모형까지. 하늘아, 일어났니? 미숙이 부엌에서 불렀다. 네, 엄마 벌써 준비 다 했어요. 하늘이 신이 나서 대답했다. 미숙은 딸을 위해 특별히 오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평소에는 빠듯한 일정 때문에 제대로 된 아침을 차려주지 못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아, 엄마, 이거 다 뭐예요? 하늘이 상 앞에 앉으며 물었다. 우리 딸 첫 비행기 여행인데 특별히 챙겨줘야지. 미숙이 웃으며 말했다. 아침을 먹은 후 두 사람은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하늘은 창가에 앉아 들뜬 마음으로 바깥 풍경을 구경했다.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특별해 보였다. 엄마, 우리가 타는 비행기는 어떤 거예요? 하늘이 물었다. 티켓에는 보잉 7337이라고 적혀 있더라. 미숙이 대답했다. 하늘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제가 시뮬레이터에서 가장 많이 연습한 기종이에요. 보잉 737은 중단거리 비행에 최적화된 항공기로 높은 신뢰성과 효율성으로 유명해요. 쌍발 제트기로 최대 200mm 소명까지 탑승할 수 있고 순항 속도는 마하 0.78, 약 시속 800감 30km 정도예요. 미숙은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하늘아, 네가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구나. 하늘은 자랑스럽게 웃었다. 당연하죠. 제가 비행기에 대해서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거의 다 읽었다고요. 공항에 도착하자 하늘은 더욱 흥분했다. 거대한 터미널 건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창밖으로 보이는 다양한 항공기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한 놀이동산 같았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미숙은 티켓과 신분증을 제시했다. 항공사 직원이 그들의 여행 가방을 받아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았다. 자, 여기 탑승권이에요. 게이트는 28번이고 탑승 시간은 11시 30분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다. 하늘은 탑승권을 받아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드디어 진짜 탑승권이에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그들은 면세점과 레스토랑이 즐비한 출국장을 거닐었다. 미숙은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급 상점들을 구경하며 딸에게 작은 간식거리를 사주었다. 엄마, 저기 봐요. 우리 비행기일지도 몰라요. 하늘이 창가로 달려가며 외쳤다. 활주로에는 여러 대의 비행기가 대기하고 있었다. 하늘은 각 비행기의 기종과 항공사를 정확히 식별해냈다. 미숙은 딸의 지식에 다시 한번 놀랐다. 탑승 시간이 가까워지자 그들은 28번 게이트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승객들이 모여 있었다.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남성들, 가족 단위 여행객들, 그리고 학생들까지 다양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고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하늘과 미숙은 일반석 탑승객으로 조금 기다린 후에야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다. 제 이름이 하늘인데 정말 하늘을 날게 됐어요. 하늘이 흥분해서 말했다.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 하늘은 모든 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세심하게 관찰했다. 입구에서 승무원들이 반갑게 인사했고 좁은 통로를 따라 그들의 좌석을 찾아갔다. 18E와 18F입니다. 창가 쪽이 F석이에요. 미숙이 티켓을 확인하며 말했다. 제가 창가에 앉아도 돼요? 하늘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물론이지. 네, 첫 비행이니까. 하늘은 신나게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문 너머로 공항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 수화물이 실리는 과정, 그리고 활주로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 담겼다. 그때 앞좌석에서 소란이 일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제가 어제까지 비즈니스석 승객이었는데 갑자기 일반석으로 바꿨다고요? 한 남성이 승무원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 회장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중복 예약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비행편에는 반드시 VIP 서비스로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승무원이 공손하게 사과했다. 그 남성은 최재현, 한국 최대 전자기업 중 하나인 천둥전자의 회장이었다. 평소 고급 비즈니스 제트기를 타던 그가 상업 항공편을 이용한 것은 드문 일이었다. 그것도 비즈니스석이 아닌 일반석에 앉게 된 상황에 그는 매우 불쾌해 보였다. 다음 비행편이라니 제가 지금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이 비행기를 타는 건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군요. 최재현이 투덜거렸다. 결국 그는 마지못해 일반석에 앉았다. 하필 그 자리가 하늘과 미숙의 바로 앞이었다. 최재현은 뒤에 앉은 어린 소녀가 계속해서 창밖을 보며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에 짜증을 냈다. 그때 하늘의 시선이 비행기 왼쪽 날개에 고정되었다. 그녀는 엔진 덮개에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엄마, 저기 봐요. 엔진 덮개에 나사가 느슨해진 것 같아요. 하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뭐라고? 어디? 미숙이 창가로 몸을 기울였다. 저기요. 앞쪽에 있는 나사가 완전히 조여져 있지 않아요. 비행 중에 진동으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늘이 설명했다. 앞좌석의 최재현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어린애가 비행기 엔진에 대해 뭘 안다고? 그가 비웃듯이 말했다. 하늘은 위축되지 않고 대답했다. 저는 항공학에 대해 많이 공부했어요. 저기 나사가 풀려 있는 건 분명해요. 승무원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최재현은 코웃음을 쳤다. 세탁소 아줌마의 딸이 무슨 항공 전문가라도 된다고 그래. 내 어머니 옷에서 나는 세제 냄새가 여기까지 풍기는구나. 미숙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딸을 보호하기 위해 말했다. 선생님, 우리 딸이 비행기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도 안 돼. 최재현은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다시 앞을 보았다. 하늘은 포기하지 않고 지나가는 승무원을 불러 세웠다. 저기 언니, 제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젊은 여승무원 박지윤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왼쪽 엔진 덮개의 나사가 느슨해진 것 같아요.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하늘이 진지하게 말했다. 지윤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했다. 아, 그런가요? 네, 기장님께 전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하늘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했다. 지윤은 그저 어린 승객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을 한 것뿐이었다. 제발 확인해 주세요. 정말 중요해요. 하늘이 간절히 부탁했다. 걱정 마세요. 우리 비행기는 출발 전에 철저한 점검을 받았답니다. 지윤이 부드럽게 대답하고는 다른 승객들을 돕기 위해 자리를 떠났다. 앞좌석의 최재현이 다시 비웃음을 터뜨렸다. 어린애가 헛소리를 하네. 프로페셔널한 항공사가 그런 기본적인 것도 놓칠 리가 없지. 하늘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창밖을 보았다. 분명히 나사가 느슨해져 있었다. 불안한 예감이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모든 승객이 탑승하고 안전안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하늘은 그 영상을 이미 수십 번 온라인으로 봤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모든 안전 절차를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승객 여러분, 곧 이륙을 준비하겠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시고
좌석 등받이와 테이블을 원위치해 주십시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늘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엔진 덮개를 확인했다. 나사는 여전히 느슨해 보였다. 엄마, 저 정말 걱정돼요. 하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괜찮아, 하늘아. 네가 걱정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비행기는 아주 안전해. 이 항공사는 안전 기록이 좋은 곳이라고 했잖아.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하여 이륙 위치에 섰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고 비행기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륙합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비행기가 땅을 박차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 하늘은 창밖을 내다보며 그녀의 첫 비행이 시작됐음을 실감했다. 공항이 점점 작아지고 구름이 가까워졌다. 그 광경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엔진 덮개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면서 생기는 진동으로 인해 그 느슨한 나사가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제3장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도달한 지 약 30분 후 기내는 평온했다. 승무원들은 음료 서비스를 시작했고 대부분의 승객들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잠을 청하고 있었다. 하늘은 여전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푸른 하늘의 광경은 경이로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엄마, 나사가 더 많이 풀렸어요. 하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숙은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비행기에 대해 잘 모르는 그녀로서는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위험한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정말 그런 것 같니? 혹시 그냥 그렇게 설계된 건 아닐까? 하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본 매뉴얼에 따르면 저 패널은 완전히 밀봉되어 있어야 해요. 진동으로 인해 나사가 계속 풀리고 있어요. 앞좌석의 최재현이 짜증스럽게 한숨을 쉬었다. 뒤에서 계속 그런 소리 하지 말아주시겠어요?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하늘은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말했다. 최 회장님,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 패널이 열리면 엔진에 손상이 갈 수 있다고요. 최재현은 비웃음을 지었다.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가 무슨 항공 엔지니어라도 된다고 그래? 그때 갑자기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렸다. 난기류를 만난 것이었다. 기내에 삐삐하는 소리와 함께 안전벨트 표시등이 켜졌다. 승객 여러분, 현재 약간의 난기류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좌석에 앉으시고 안전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비행기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다. 일부 승객들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하늘은 창밖을 보며 그녀의 불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했다. 엔진 덮개의 나사가 완전히 풀려 덮개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엄마, 봐요. 덮개가 열리고 있어요. 하늘이 외쳤다. 미숙도 이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승무원 호출 버튼을 눌렀다. 지윤이 서둘러 다가왔다. 무슨 일이세요? 저기 엔진 덮개가 열리고 있어요. 빨리 조종사에게 알려주세요. 하늘이 다급하게 말했다. 지윤은 이번에는 소녀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잠시만요.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녀가 서둘러 조종석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안 비행기가 다시 한번 심하게 흔들렸다. 그 순간 엔진 덮개가 완전히 열리며 그 일부가 엔진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굉음과 함께 비행기 전체가 흔들렸고 왼쪽 엔진에서 불꽃이 튀었다. 승객들 사이에 공포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엄마! 하늘이 두려움에 떨며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산소 마스크가 천장에서 떨어졌고 비행기는 갑자기 고도를 잃기 시작했다. 승객 여러분, 비상 상황입니다.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안전 자세를 취해 주십시오. 기장의 긴급 방송이 흘러나왔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공포가 묻어 있었다. 하늘은 침착하게 자신과 어머니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본 비상 매뉴얼대로 정확히 행동했다. 엄마, 무서워하지 마세요. 숨을 깊게 쉬고 안전 자세를 취하세요. 하늘이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최재현도 당황한 상태로 산소 마스크를 착용했다. 그의 얼굴에서 오만한 표정은 사라지고 두려움만 남아 있었다. 비행기가 계속해서 고도를 잃는 동안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안정시키려 노력했지만 그들 자신도 공포에 질려 있었다. 기내는 혼란스러웠다.
몇 분 후 지윤이 하늘의 좌석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어린 소녀분, 내 말이 맞았어. 기장님이 너와 얘기하고 싶어 하셔. 하늘은 놀랐다. 저요? 지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이 심각해. 기장님과 부기장님이 모두 부상을 입으셨어. 엔진 파편이 조종석 창문을 뚫고 들어왔어. 미숙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우리 딸이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내 딸이 비행기에 대해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어떤 도움이든 필요해요. 지윤이 간절히 말했다. 하늘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이것이 그녀의 지식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순간임을 알았다. 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게요. 그녀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지윤을 따라 조종석으로 향했다. 복도는 불안정하게 흔들렸고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일부는 기도를 하고 일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조종석 문에 도착하자 지윤이 특수 코드를 입력하고 문을 열었다. 하늘이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의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기장 이성호는 얼굴에 피를 흘리며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고 부기장 강민우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채 좌석에 기대어 있었다. 이런 하늘이 작게 속삭였다. 이성호 기장이 희미한 의식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너 비행기에 대해 안다고 했다지? 하늘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네, 기장님. 제가 비행 시뮬레이터를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항공학에 대한 책도 많이 읽었고요. 이성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비상 착륙을 해야 해. 하지만 나와 부기장 모두 조종이 어려운 상태야. 네가 도울 수 있겠니? 하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시뮬레이터에서 비상 착륙을 여러 번 연습했지만 실제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 외에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제가 해볼게요. 하늘이 결심한 듯 말했다. 이성호는 약하게 미소 지었다. 좋아, 먼저 상황을 파악해야 해. 계기판을 확인하고 나에게 말해줘. 하늘은 복잡한 계기판을 살펴보았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본 매뉴얼과 시뮬레이터에서의 경험을 떠올렸다. 왼쪽 엔진이 완전히 작동을 멈췄어요. 오른쪽 엔진은 출력이 5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고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유압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성호는 놀란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맞아. 네가 정말 알고 있구나. 그때 갑자기 비행기가 더 심하게 흔들렸고 이성호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하늘은 이제 혼자였다. 지은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물었다. 어떡하지? 기장님도 의식을 잃으셨어. 하늘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80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의 생명이 그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 관제탑과 연락할 수 있나요? 지은이 통신 장비를 가리켰다. 여기야. 하지만 통신 시스템도 손상된 것 같아. 하늘은 헤드셋을 착용하고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댔다. 여기는 대한항공 157편입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들리시나요? 잠시 정적 후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한항공 157편, 여기는 인천 관제탑입니다. 상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하늘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왼쪽 엔진 고장, 오른쪽 엔진 부분 작동, 유압 시스템 손상, 기장과 부기장 모두 부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제가 지금 조종석에 있습니다. 관제탑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십니까? 저는 김하늘입니다. 12살이에요. 승객이었어요. 관제탑은 잠시 침묵했다. 그들도 이 상황을 믿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다. 하늘 양, 침착하게 들으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인천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지점입니다. 제주도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비상 착륙 지점을 찾고 있습니다. 하늘은 계기판의 연료 게이지를 확인했다. 연료가 많이 새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착륙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관제탑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늘 양, 우리가 지상에서 모든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계속 연락을 유지해 주세요. 하늘은 네라고 대답하고 승무원들을 불렀다. 수석 승무원 박지윤과 부승무원 강다희가 조종석으로 들어왔다.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늘은 가능한 한 침착하게 설명했다. 비상 착륙을 해야 해요. 관제탑에서 가장 가까운 착륙 지점을 찾고 있어요.
승객들에게 비상 착륙 준비를 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두 승무원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12살 소녀가 이런 상황에서 지시를 내리는 것이 현실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알겠습니다. 지윤이 마침내 대답했다. 승무원들이 나가자 하늘은 다시 한번 계기판을 확인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본 비행기 조종 매뉴얼의 모든 페이지를 기억해내려고 노력했다. 시뮬레이터에서 연습했던 모든 비상 상황을 떠올렸다. 침착하게 하늘아, 너는 할 수 있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때 조종석 문이 다시 열리고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들어왔다. 하늘아, 네가 여기서 뭐 하는 거니? 하늘은 어머니를 보고 약간 안심했다. 엄마, 제가 비행기를 조종해야 해요. 기장님과 부기장님이 다치셨어요. 미숙은 충격을 받은 듯 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네가 어떻게... 엄마, 저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 공부한 것들이 지금 필요해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알았다, 하늘아. 엄마는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어. 그동안 네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알아. 그 순간 관제탑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대한항공 157편, 가장 가까운 착륙 가능 지점은 전라남도 해안가에 있는 소형 공항입니다. 하지만 활주로가 짧고 긴급 상황을 위한 시설이 부족합니다. 하늘이 연료 게이지를 다시 확인했다. 그 정도 거리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 가까운 곳은 없나요? 잠시 침묵 후 다른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들려왔다. 여기는 최재현입니다. 천둥전자 회장이죠. 제 개인 소유의 활주로가 여기서 남서쪽으로 약 50km 지점에 있습니다. 그곳에 착륙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늘은 놀랐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무시했던 오만한 기업인이 이제는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었다. 최 회장님, 어떻게 여기로 연락하신 거죠? 하늘이 물었다. 승무원이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내 개인 통신기로 관제탑에 연락했습니다. 내 활주로는 길이가 충분하고 긴급 구조팀도 빠르게 모을 수 있습니다. 최재현의 목소리는 이전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진지했다. 관제탑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다. 확인했습니다. 최 회장님의 활주로가 현재로서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입니다. 하늘 양 방향을 남서쪽으로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은 조종관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이 거대한 비행기의 운명을 쥐고 있었다. 네, 해볼게요. 그녀는 천천히 조종관을 돌려 비행기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비행기는 느리게 반응했지만 그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계기판의 나침반이 천천히 회전하며 새로운 방향을 가리켰다. 방향 전환 성공했습니다. 남서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보고했다. 잘했어요, 하늘 양. 관제탑에서 격려의 말이 들려왔다. 이제 고도를 천천히 낮추세요. 현재 고도에서 2000피트 정도 하강하면 됩니다. 하늘은 심호흡을 하고 조종관을 앞으로 살짝 밀었다. 비행기가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다. 미숙은 딸의 곁에서 손을 꼭 잡아주었다. 하늘아, 넌 정말 대단해.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하늘은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앞에는 여전히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비행기의 유압 시스템이 불안정했고 연료는 계속 새고 있었으며 오른쪽 엔진만으로 비행기를 안정적으로 조종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최 회장님의 활주로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하늘이 물었다. 현재 속도로는 약 1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관제탑에서 대답이 왔다. 하늘은 연료 게이지를 다시 확인했다. 이대로라면 간신히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다. 착륙 장치와 플랩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유압 시스템 손상 때문인 것 같습니다. 관제탑은 잠시 침묵했다. 착륙 장치 없이 착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하늘 양, 수동 유압 시스템 작동법을 알고 있나요? 하늘은 고개를 저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말했다. 아니요, 그건 배운 적이 없어요. 그때 미숙이 앞으로 나섰다.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 사장 하늘과 미숙, 그리고 조종석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하늘이 물었다. 미숙은 약간 망설이다가 말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네 아빠가 중공업 회사의 유압 시스템 정비사로 일했었어. 결혼 초기에 나도 몇 개월 동안 그 일을 배웠었단다. 산업용 유압 시스템이지만 기본 원리는 비슷할 거야. 하늘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정말요? 엄마, 왜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미숙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아빠가 떠난 후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아팠어. 하지만 지금은
그 지식이 필요할 때인 것 같구나. 하늘은 관제탑의 상황을 설명했다. 제 어머니가 산업용 유압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수동 유압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좋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잘못 건드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제탑에서 대답이 왔다. 미숙은 조종석 뒤쪽의 유압 컨트롤 패널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항공기 유압 시스템은 더 복잡하지만 비상 매뉴얼이 있을 거야. 어디 있을까? 하늘이 서랍을 뒤져 두꺼운 매뉴얼을 찾아냈다. 여기 있어요. 미숙은 빠르게 매뉴얼을 훑어보았다. 여기 비상 유압 작동 절차가 있어. 보조 유압 시스템을 수동으로 가동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지윤이 다시 조종석으로 들어왔다. 도울 일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착륙 장치를 수동으로 내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하늘이 대답했다. 미숙은 매뉴얼을 보며 지시했다. 조종석 바닥 패널 아래에 비상 유압 펌프 레버가 있을 거야. 그걸 찾아서 뽑아줘. 지윤은 바닥 패널을 열고 금속 레버를 찾아냈다. 이건가요? 맞아요. 이제 그걸 앞뒤로 반복해서 움직여야 해요. 압력을 올리는 거예요. 미숙이 설명했다. 지윤은 레버를 앞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너무 뻑뻑해요. 다희 씨도 불러주세요. 번갈아가며 해야 할 것 같아요. 하늘이 제안했다. 곧 두 승무원이 번갈아가며 레버를 움직였고 미숙은 매뉴얼을 보며 다음 단계를 확인했다. 이제 패널 CB의 비상 밸브를 오른쪽으로 돌려야 해. 미숙이 말했다. 하늘은 지시에 따라 밸브를 조작했다. 이제 어떻게 해요? 계기판의 착륙장치 지시 등을 확인해봐. 미숙이 말했다. 하늘은 계기판을 확인했다. 아직 빨간불이에요. 녹색불로 바뀌어야 착륙장치가 제대로 내려간 거예요. 미숙은 매뉴얼을 다시 확인했다. 계속해서 레버를 움직여야 해. 압력이 충분히 올라가야 착륙장치가 작동할 거야. 승무원들은 점점 지쳐가면서도 계속해서 레버를 움직였다. 5분이 지나자 마침내 착륙장치 지시등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성공했어요. 하늘이 기쁨에 차서 외쳤다. 착륙장치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플랩은 여전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관제탑에 보고했다. 플랩 없이도 착륙은 가능합니다. 다만 착륙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니 준비하세요. 관제탑에서 대답이 왔다. 하늘은 심호흡을 하고 상황을 정리했다. 착륙 장치는 내려갔지만 플랩이 없어 착륙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오른쪽 엔진만 부분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연료는 계속 새고 있었다.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최 회장님의 활주로까지 얼마나 남았나요? 하늘이 물었다. 약 7분 정도 남았습니다. 곧 시야에 들어올 겁니다. 관제탑에서 대답이 왔다. 그때 갑자기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렸다. 번개가 비행기 근처를 강타한 것이었다. 폭풍우 구역에 들어선 것이다.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폭풍우에 진입했습니다. 하늘이 보고했다. 진로를 약간 변경해 보세요. 북서쪽으로 5도 정도 틀면 폭풍의 가장자리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관제탑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하늘은 조종관을 약간 오른쪽으로 돌렸다. 비행기가 천천히 방향을 바꾸었다. 하지만 폭풍의 강한 바람이 비행기를 흔들었고 조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엄마, 비행기가 너무 흔들려요. 조종하기 어려워요.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숙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할 수 있어, 하늘아. 너는 이미 불가능한 일을 해내고 있어. 조금만 더 참아. 그때 최재현의 목소리가 다시 통신기를 통해 들려왔다. 활주로의 비상 조명을 모두 켰습니다. 비가 오고 있지만 시야는 괜찮은 편입니다. 구조팀도 대기 중입니다. 하늘은 앞을 내다보았다. 빗줄기 사이로 희미하게 활주로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활주로가 보여요. 좋아요, 하늘 양. 이제 착륙 준비를 시작하세요. 고도를 천천히 낮추고 활주로와 일직선이 되도록 하세요. 관제탑에서 지시했다. 하늘은 심호흡을 하고 조종관을 천천히 앞으로 밀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수백 번 연습했던 착륙 절차를 떠올렸다. 현재 고도 5,000피트 하강률 정상, 활주로까지 약 10km 남았습니다. 하늘이 상황을 보고했다. 잘하고 있어요. 지금 속도로는 약 4분 후에 착륙하게 될 것 같습니다. 관제탑에서 응답이 왔다. 비행기가 4,000피트 고도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오른쪽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엔진 출력이 더 떨어지고 있었다. 오른쪽 엔진에 문제가 생겼어요. 출력이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하늘이 다급하게 보고했다.
시간이 없어요. 가능한 한 빨리 착륙해야 합니다. 관제탑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하늘은 엔진 출력 조절 레버를 최대로 올렸지만 엔진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다. 비행기가 더 빠르게 고도를 잃기 시작했다. 엔진이 거의 멈추려고 해요. 활공 상태로 들어갑니다. 하늘이 외쳤다. 비행기는 이제 두 엔진의 추진력 없이 활공하고 있었다. 하늘은 최대한 활공 각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비행기가 너무 빠르게 하강하고 있었다. 하강률이 너무 높아요. 이대로는 활주로에 도달하기 전에 지면에 충돌할 것 같아요. 하늘이 공포에 질려 말했다. 미숙은 창밖을 내다보다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하늘아, 저기 봐. 활주로 앞에 호수가 있어. 하늘도 그것을 보았다. 활주로 앞쪽으로 상당히 큰 인공 호수가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지면 효과. 하늘이 중얼거렸다. 뭐라고? 미숙이 물었다. 지면 효과요. 비행기가 지면이나 물 표면 가까이에서 비행할 때 추가적인 양력을 얻는 현상이에요. 호수 위로 낮게 비행하면 활주로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늘이 흥분해서 설명했다. 하늘은 관제탑에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활주로 앞에 호수를 이용해 지면 효과로 비행거리를 늘리려고 합니다.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만 다른 선택이 없어 보입니다. 조심하세요. 관제탑에서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이 왔다. 하늘은 비행기의 고도를 조절하여 호수를 향해 하강했다. 비행기가 물 표면에 가까워질수록 그녀는 조종간을 천천히 당겨 기술을 약간 들어 올렸다. 지금 고도 500피트, 호수까지 1km 남았습니다. 하늘이 보고했다. 비행기가 계속 하강하여 호수 표면 약 10m 위까지 내려왔을 때 하늘은 예상대로 비행기가 약간 떠오르는 느낌을 받았다. 지면 효과가 작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작동해요. 비행기가 더 안정적이에요. 하늘이 기쁨에 차서 외쳤다. 비행기는 이제 호수 표면 바로 위를 날고 있었다. 물보라가 튀어오를 정도로 가까웠지만 비행기는 안정적으로 활공하고 있었다. 지면 효과가 비행기에 추가적인 양력을 제공하고 있었다. 놀랍습니다. 하늘양. 정말 대단해요. 관제탑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호수를 지나 활주로가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다. 호수와 활주로 사이에는 약간의 언덕이 있었고 비행기는 그것을 넘어야 했다. 언덕을 넘기 위해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써야 해요. 하늘이 결심한 듯 말했다. 그녀는 호수의 끝부분에 도달하기 직전에 조종간을 과감하게 당겼다. 비행기의 기수가 들리면서 고도가 약간 상승했다. 그러나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속도가 떨어져요. 실속 위험이 있어요. 하늘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비행기가 언덕 위로 간신히 올라갔지만 속도가 너무 느려졌다. 실속 스탈이 시작되고 있었다. 기수를 내려요. 빨리. 관제탑에서 다급한 지시가 내려왔다. 하늘은 즉시 조종간을 앞으로 밀었다. 비행기의 기수가 내려가면서 속도가 다시 증가했다. 실속 위험을 넘긴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활주로가 바로 앞에 펼쳐졌다. 활주로 진입합니다. 착륙 준비 완료. 이 하늘이 외쳤다. 모든 승객들이 안전 자세를 취했습니다. 지훈이 보고했다. 비행기는 이제 활주로를 향해 급격히 하강하고 있었다. 착륙 장치는 내려갔지만 플랩이 없어 속도가 너무 빨랐다. 착륙 속도가 너무 빨라요. 정상보다 약 50km/h 더 빠릅니다. 하늘이 보고했다. 역추력 장치를 사용하세요. 비록 엔진이 작동하지 않지만 공기 저항으로 약간의 감속 효과는 있을 겁니다. 관제탑에서 조언이 왔다. 하늘은 역추력 레버를 당겼다. 비행기가 약간 감속되는 느낌이 들었지만 여전히 너무 빨랐다. 10초 후 착륙합니다. 모두 준비하세요. 하늘이 외쳤다. 미숙은 딸의 어깨를 꽉 잡았다. 하늘아,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하늘은 심호흡을 하고 마지막 순간을 준비했다. 비행기의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강한 충격이 전해졌다. 비행기가 튕겨 올랐다가 다시 착륙했다. 착륙했습니다. 제동 시스템 작동 시작. 하늘이 외쳤다. 그녀는 브레이크 페달을 최대한 밟았다. 비행기가 감속하기 시작했지만 속도가 여전히 너무 빨랐다. 활주로의 끝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고 그 너머에는 경납고 건물이 있었다. 이대로는 멈출 수 없어요. 활주로가 끝나가요. 하늘이 공포에 질려 외쳤다. 그녀의 머릿속에 마지막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녀는 비행 역사책에서 읽었던 오래된 기술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그라운드 루프. 하늘이 중얼거렸다. 그녀는 과감하게 조종간을 한쪽으로 돌렸다.
비행기가 활주로 위에서 회전하기 시작했다. 이는 위험한 기동이었지만 운동 에너지를 소멸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비행기가 반원을 그리며 회전하면서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활주로 옆에 잔디밭으로 약간 벗어나며 완전히 멈추었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서 조종석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비행기 정지했습니다. 모든 승객 안전합니다.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관제탑에서 환호성이 들려왔다. 대단합니다, 하늘양. 당신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미숙은 딸을 꽉 안아주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늘아, 네가 해냈어. 정말 해냈어. 하늘은 이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작은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방금 80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승객들을 대피시켜야 해요. 비행기가 불안정할 수 있어요. 하늘이 말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비행기 외부에서 긴급 구조팀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다. 최재현이 준비한 팀이었다. 모든 출구를 열고 승객들을 대피시키세요. 지윤이 지시했다.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전개되고 승객들이 질서 있게 비행기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부상자들이 먼저 대피했고 다행히 대부분의 승객들은 경미한 부상만 입은 상태였다. 하늘은 미숙의 도움을 받아 의식 없는 조종사들을 구조대원들에게 인계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도 비행기를 빠져나왔다. 비가 내리는 활주로에 서서 하늘은 뒤돌아 비행기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손상되었지만 대체로 온전했다. 그녀의 불가능한 착륙이 성공한 것이다. 최재현이 우산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다. 대신 깊은 존경과 감사의 표정이 있었다. 김하늘 양, 당신은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에 있던 모든 사람의 목숨도요. 최재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최재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제가 얼마나 당신을 무시했는지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는 미숙에게도 고개를 숙였다. 김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당신의 딸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미숙은 미소 지었다. 우리 하늘이는 항상 특별했어요. 다만 그것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죠. 구급차들이 도착하고 의료진이 부상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하늘은 갑자기 극도의 피로를 느꼈다. 그녀의 작은 몸이 흔들렸고 그녀는 쓰러지기 시작했다. 하늘아, 미숙이 외치며 딸을 붙잡았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하늘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의료진이 재빨리 다가와 하늘을 살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한 탈진 상태입니다.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최재현이 즉시 나섰다. 제 헬리콥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즉시 이송하겠습니다. 하늘은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과 그 뒤로 보이는 비행기를 보았다. 그리고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제5장 하늘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낯선 병실에 누워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이 방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오전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늘아, 정신이 들어? 옆에서 미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미숙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져 있었다. 엄마서 여기가 어디예요? 하늘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야. 최 회장님이 널 헬리콥터로 이송시켜줬어. 미숙이 딸의 이 말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하늘은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다. 비행기 엔진 고장, 비상 착륙, 모든 것이 꿈 같았다. 모든 사람들은 괜찮아요? 미숙은 미소 지었다. 응, 덕분에 모두 무사해. 몇몇 경미한 부상자만 있을 뿐이야. 이성호 기장님과 강민우 부기장님도 회복 중이시고. 하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얼마나 잤어요? 거의 이틀 동안이야.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한 탈진이라고 하셨어. 12살 소녀가 비행기를 착륙시킨다는 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니까.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자랑스러워, 하늘아.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다. 아, 깨어났군요. 기분이 어떤가요, 우리의 어린 영웅? 하늘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선생님. 그냥 좀 피곤해요. 의사는 하늘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다.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당신은 정말 강한 아이군요.
하지만 며칠 더 쉬는 것이 좋겠어요. 밖에 누가 왔는데? 미숙이 의사에게 속삭였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5분만 면회를 허락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 쉬어야 해요. 의사가 나간 후 최재현이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다. 그의 뒤로는 박지훈과 강다희 승무원도 따라 들어왔다. 하늘양, 깨어났군요. 최재현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늘은 앉으려고 했지만 여전히 몸이 약했다. 미숙이 재빨리 도와 그녀를 일으켜 주었다. 최 회장님 안녕하세요. 하늘이 인사했다. 최재현은 꽃다발을 내려놓고 하늘의 침대 옆에 앉았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이 가득했다. 하늘양, 내가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소. 당신은 내 인생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구했소. 하늘은 당황해하며 눈을 깜빡였다. 무슨 말씀이신지? 최재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난 오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소. 내 지위와 부를 당연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 특히 당신처럼 평범한 배경에서 온 사람들을 무시했지. 하지만 당신은 내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소.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을. 지훈이 앞으로 나섰다. 하늘 양, 우리도 정말 감사드려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여기 없었을 거예요. 하늘은 쑥스러워하며 웃었다. 저는 그냥 제가 아는 것을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모두 도와주셨잖아요. 최재현은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했다. 하늘 양, 나는 결정을 내렸소. 당신의 미래 교육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싶소. 항공학, 공학 또는 당신이 원하는 어떤 분야든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소. 미숙과 하늘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뿐만이 아니오. 최재현이 계속했다. 나는 하늘의 날개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소. 이 재단은 당신처럼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지만 항공과 공학 분야의 재능과 열정을 가진 아이들을 지원할 거요.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인가요? 그건 너무 감사해요, 최 회장님. 당연한 일이요. 그리고 최재현이 미숙을 바라보았다. 김 여사님, 당신의 유압 시스템 지식도 우리를 구했소. 원하신다면 우리 회사의 기술 부서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소. 당신의 경험과 지식은 매우 가치 있을 것이오. 미숙은 말문이 막혔다. 저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최재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금은 하늘양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이성호 기장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그의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다. 우리의 어린 영웅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성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늘은 기쁨에 차서 미소 지었다. 기장님, 괜찮으신가요? 이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덕분에 회복 중입니다.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기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30년 넘게 비행기를 조종해온 나도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은 얼굴을 붉혔다. 전 그냥 시뮬레이터에서 연습한 대로 했을 뿐이에요. 이성호는 웃었다. 그건 겸손이군요. 항공사에서 당신을 위한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항공 역사상 가장 어린 명예기장이 될 겁니다. 하늘의 눈이 커졌다. 명예기장이요, 정말요? 이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법적 나이가 되면 우리 항공사는 당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둘 겁니다. 의사가 다시 들어와 손목시계를 가리켰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하늘 양은 이제 휴식이 필요해요. 모두가 아쉬움을 표하며 일어났다. 최재현은 떠나기 전에 하늘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완전히 회복되면 우리가 이야기할 것들이 많소. 당신의 미래는 밝소. 하늘 양. 이름처럼 말이오. 방문객들이 모두 나간 후 하늘과 미숙은 둘만 남았다. 하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이게 다 꿈이 아닌 거죠? 미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 하늘아, 이건 현실이야. 네가 만들어낸 기적이지. 하늘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고 멀리서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다음 날 하늘은 병실 텔레비전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가 전국 뉴스의 헤드라인이 된 것을 보았다. 12살 소녀의 기적적인 비행기 착륙이라는 제목 아래 그녀의 사진과 함께 놀라운 구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하늘아, 네가 유명인사가 됐네. 미숙이 웃으며 말했다. 하늘은 쑥스러워하며 이불을 끌어올렸다. 저는 그냥 평범한 소녀일 뿐인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다.
하늘 양,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자들, 텔레비전 프로듀서들,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하늘과 미숙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대통령이요? 하늘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통령께서 직접 당신의 용기를 치하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그녀는 태블릿을 건네주었다. 태블릿 화면에는 세계 각국의 뉴스 사이트들이 하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CNN, BBC 그리고 다른 국제 언론들이 12살 영웅, 하늘의 기적, 가장 어린 조종사의 불가능한 착륙 등의 제목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전 세계가 당신의 이야기에 감동하고 있어요.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늘은 압도되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그저 비행기에 관한 책을 읽고 시뮬레이터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평범한 소녀였을 뿐인데 갑자기 전 세계의 관심을 받는 영웅이 되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게 바로 진정한 영웅이 하는 일이야. 하늘아. 오후에는 더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왔다. 학교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까지 모두가 하늘의 용기와 지식에 감탄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비행기에 다른 승객들이 방문했을 때였다. 그들은 꽃다발과 선물, 그리고 감사의 편지를 가져왔다. 한 노부부는 하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고마움을 표했다. 우리 손자의 결혼식에 가는 길이었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는 그 소중한 순간을 볼 수 있게 되었소.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은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녀가 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자 하늘은 피곤함을 느꼈지만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미숙은 딸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늘아, 피곤하지?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이게 다 현실이라니 믿기지 않아요.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 같아요. 미숙은 미소 지었다. 그래,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여전히 함께라는 거야. 그리고 네가 항상 꿈꿔왔던 것들을 이제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 하늘은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는 언젠가 저기 위에서 비행기를 조종하고 싶어요. 진짜 파일럿이 되는 거요. 미숙은 딸의 이마에 키스했다. 넌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하늘아. 내 이름처럼 너의 가능성은 하늘만큼 넓단다. 그날 밤 하늘은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녀의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하늘을 날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자유와 기쁨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진정한 운명을 찾았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훨씬 더 강해진 느낌이었다. 의사들은 그녀의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다. 오늘 오후에 퇴원해도 좋을 것 같군요. 주치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집에서도 며칠 더 쉬어야 해요. 하늘은 기뻐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감사했지만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퇴원 준비를 하는 동안 최재현이 다시 방문했다. 이번에는 그가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로 몇몇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따라 들어왔다. 하늘 양, 오늘 퇴원한다고 들었소. 최재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차를 준비했소. 당신과 어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소. 하늘은 감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최 회장님. 최재현은 뒤에 서 있는 남성들을 소개했다. 이분들은 내 회사의 법률 고문과 재단 설립을 도와줄 전문가들이요. 하늘의 날개 재단의 설립 서류를 가져왔소. 괜찮다면 당신이 명예이사장이 되어주었으면 하오. 하늘은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 저요? 하지만 전 아직 12살인데. 최재현은 웃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소. 당신은 이미 당신의 지혜와 용기로 많은 것을 증명했소. 물론 법적인 부분은 당신의 어머니와 내가 도울 것이오. 미숙은 감격에 차서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 회장님. 하늘은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그녀가 다른 아이들, 특히 그녀처럼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지만 큰 꿈을 가진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다. 네, 하겠습니다. 그녀가 결심한 듯 말했다. 최재현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좋소. 이제 집으로 가서 충분히 쉬시오. 나중에 모든 세부 사항을 논의할 시간이 있을 거요. 하늘이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갈 때 그녀는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다. 병원 입구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하늘을 보자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하늘이, 하늘이, 군중들이 외쳤다. 하늘은 당황해서 미숙을 바라보았다. 미숙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미소 지었다. 최재현의 경호원들이 하늘과 미숙을 보호하며 고급 리무진으로 안내했다. 차 안에서 하늘은 창밖으로 그녀를 응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이게 다 꿈만 같아요. 하늘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소. 하늘 양. 최재현이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용기와 지식, 그리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소. 하늘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단지 비행기를 구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상징이 되었다. 리무진이 그들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웃들이 모두 나와 하늘을 환영하고 있었다. 현수막과 풍선, 그리고 꽃다발로 장식된 입구가 그들을 맞이했다. 우리 동네의 영웅을 환영합니다. 라고 쓰인 커다란 현수막이 입구에 걸려 있었다. 하늘은 감동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랑과 지지가 그녀를 위한 것이라니. 그녀는 차에서 내려 이웃들에게 인사했다. 박서연이 앞으로 나와 하늘을 꼭 안아주었다. 하늘아, 정말 자랑스러워.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감사함, 겸손함, 그리고 깊은 책임감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집으로 들어가자 하늘은 모든 것이 그대로임을 알게 되었다. 작은 아파트, 낡은 가구들, 그리고 그녀의 비행기 모형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그녀의 꿈은 더 이상 먼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손에 닿을 수 있는 현실이 되었다. 엄마, 우리 삶이 정말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죠? 하늘이 물었다. 미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하늘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뀌지 않을 거야. 우리의 사랑, 그리고 네가 항상 네 꿈을 향해 날아오른다는 사실. 하늘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이름처럼 그녀의 미래는 무한했다. 제6장 한 달 후, 하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와 미숙은 이제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최재현이 그들을 위해 마련해준 집이었다. 처음에 미숙은 이러한 호의를 거절하려 했지만 최재현은 이것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하늘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설득했다. 하늘 양의 재능을 제대로 키우려면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최재현이 말했다. 게다가 이제 하늘 양은 공인된 인물이 되었으니 안전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늘은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텔레비전 인터뷰, 잡지 표지, 심지어 대통령 초청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하늘은 학교를 옮겨야 했다. 이전 학교에서는 너무 많은 관심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서울의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학교 측은 그녀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했다. 특히 과학, 수학, 그리고 물리학에 중점을 두고. 그날 아침 하늘은 새로운 학교에서의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는 길이었다. 학교 정문 앞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다. 최 회장이 보낸 전용 차량이었다. 안녕하세요, 하늘양. 기사가 공손히 인사하며 문을 열어주었다. 하늘은 아직도 이런 대우에 익숙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김 기사님. 차에 오르자 그녀는 옆자리에 놓인 서류 가방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하늘의 날개 재단 설립 준비와 관련된 서류들이 있었다. 그녀는 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서 주요 결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비록 그녀의 나이 때문에 법적인 서명은 미숙이 대신했지만 재단의 방향과 목적은 모두 하늘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차가 도심을 통과하는 동안 하늘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리의 전광판에서 그녀는 익숙한 얼굴을 보았다. 바로 자신이었다. 젊은 영웅을 위한 항공장학금 제도 발표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아직도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하늘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늘 양. 김 기사가 룸미러를 통해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하늘이 미소 지었다. 차는 천둥전자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다. 60층 높이의 현대적인 유리 건물은 서울 스카이라인의 주요 랜드마크였다. 하늘은 이제 이 건물에 자주 오게 되었다. 하늘의 날개 재단의 임시 사무실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하늘양. 하늘은 수줍게 인사를 받았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으로 올라갔다. 그곳에는 최재현의 사무실과 재단의 임시 사무실이 있었다. 하늘아. 사무실 문을 열자 미숙이 딸을 반갑게 맞이했다. 미숙은 이제 천둥전자의 기술연구소에서 유압 시스템 자문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실무 경험과 지식은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정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하늘이 흥분해서 말했다. 과학 선생님이 제 비행기 착륙 경험을 물리학 수업에 활용하셨어요. 지면 효과와 관성에 대해 설명하시면서요. 미숙은 미소 지었다. 우리 딸이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사례가 되었구나. 그때 최재현이 사무실에서 나왔다. 아, 하늘 양 왔군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늘과 미숙은 관심을 보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항공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늘 양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물론 정식 파일럿 라이센스는 나이 제한이 있지만 이론 교육과 시뮬레이터 훈련은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늘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다. 정말요? 제가 공식적으로 비행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최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연구원에서도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미래의 우주 비행사 후보로 말이죠. 하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우주 비행사라니, 그것은 그녀가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최재현이 계속했다. 오늘 오후에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나요? 하늘은 긴장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이날을 위해 몇 주 동안 준비해왔다. 네, 준비됐어요. 최재현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좋습니다. 1시간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차에 올라 김포공항으로 향했다. 그날은 대한항공이 하늘을 명예기장으로 임명하는 특별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더불어 하늘의 날개 재단의 공식 출범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었다. 공항에 도착하자 대규모 취재진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행사장으로 안내된 하늘은 무대 뒤편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대기했다. 떨려요, 엄마. 하늘이 미숙의 손을 꼭 잡았다. 미숙은 딸을 안심시켰다. 괜찮아, 하늘아. 그냥 네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돼. 잠시 후 행사가 시작되었다. 대한항공 김 대표가 무대에 올라 하늘의 영웅적인 행동을 치하하는 연설을 했다. 그리고 이성호 기장이 나와 하늘에게 특별 제작된 명예기장 견장을 수여했다. 김하늘 양, 당신은 대한항공 역사상 가장 어린 명예기장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지식, 그리고 침착함은 모든 조종사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이성호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견장을 받았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객석을 바라보았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응원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비행기 승객들도 있었다. 모두가 그녀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어서 최재현이 무대에 올라 하늘의 날개 재단의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 재단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항공과 공학 분야의 열정과 재능을 가진 젊은이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하늘 양처럼 말이죠. 그는 5년간 총 1,000억 원을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과 감탄의 소리가 들려왔다. 마침내 하늘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늘입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저 비행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과 무료 시뮬레이터로 공부한 것이 전부였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그날 비행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저 혼자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의 어머니, 승무원분들, 그리고 최재현 회장님까지 모두가 협력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늘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하늘을 나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자신감을 얻었다. 앞으로 하늘의 날개 재단을 통해 저와 같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자신만의 하늘을 가질 자격이 있으니까요. 청중들은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하늘의 진솔한 말에 모두가 마음을 열었다. 행사가 끝난 후 하늘과 미숙 그리고 최재현은 특별히 마련된 공간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에는 하늘을 위한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 양, 이쪽으로 오세요. 이성호 기장이 그들을 맞이했다.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공항의 경납고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하늘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곳에는 새하얀 소형 비행기가 있었고 그 옆면에는 하늘의 날개라는 글씨가 파란색으로 쓰여 있었다. 이게 뭐죠? 하늘이 놀라서 물었다. 이성호가 미소 지었다. 이것은 훈련용 비행기입니다. 하늘양이 16살이 되면 실제 비행 훈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둔 것이죠. 물론 그때까지는 시뮬레이터로 충분히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하늘은 비행기에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대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실감났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제 비행기인가요? 하늘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최재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물론 적절한 나이가 될 때까지는 훈련용으로만 사용되겠지만 언젠가는 당신이 직접 조종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은 비행기 주위를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날개, 조종석, 프로펠러. 이것은 그녀가 항상 꿈꿔왔던 것이었다. 올라가 볼래요? 이성호가 제안했다. 하늘은 기쁨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성호의 도움을 받아 그녀는 조종석에 올라탔다. 조종관, 계기판, 페달, 모든 것이 그녀가 책에서 보고 시뮬레이터에서 연습했던 것과 같았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였다. 어떤가요? 이성호가 물었다. 완벽해요. 하늘이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요. 미숙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녀의 작은 딸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실감했다. 최재현은 조용히 미숙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의 딸은 정말 특별합니다. 그녀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미숙은 미소 지었다. 네, 하늘은 항상 특별했어요. 그녀의 이름처럼 말이죠. 하늘은 조종석에 앉아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하늘을 사랑하는 소녀였다. 단지 이제 그녀는 실제로 그 하늘을 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언젠가 저는 정말로 이 비행기를 타고 날게 될 거예요. 하늘이 조종관을 부드럽게 쥐며 말했다. 그리고 그때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하늘을 날 거예요. 이성호는 하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은 이미 진정한 파일럿입니다. 하늘 양.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은 단순히 기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판단력과 용기 그리고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하늘은 깊이 감동했다. 진정한 파일럿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녀에게 무엇보다 큰 영광이었다. 경납고를 나오면서 하늘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멀리서 비행기 한 대가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고마워요 하늘.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언제나 저를 지켜주셨어요. 그날 밤 하늘은 새 집의 발코니에 서서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늘아, 들어와. 저녁 먹자. 미숙이 부드럽게 불렀다. 하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그녀는 마지막으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그녀에게 윙크하는 것 같았다. 마치 그녀의 미래가 그만큼 밝게 빛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처럼. 제7장 4년 후 서울 여의도의 크라운 플라자 호텔 대연회장. 하늘의 날개 재단 설립 4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연회장은 국내외 귀빈들로 가득 찼다. 정치인, 기업인, 유명 인사들뿐만 아니라 재단의 지원을 받은 수많은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무대 위에는 이제 16살이 된 하늘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줍음 많은 소녀가 아니었다. 자신감 넘치는 젊은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다. 파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우아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이었다. 지난 4년 동안 하늘의 날개 재단은 총 5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그중 100명은 이미 국내외 유수의 항공학교와 공과대학에 진학했고 나머지 학생들도 자신의 꿈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하늘이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발표했다. 청중 속에는 미숙이 앉아 있었다. 그녀 옆에는
최재현 회장이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한 후원자와 수혜자의 관계를 넘어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맺어진 파트너가 되었다. 미숙은 이제 천둥전자의 항공우주사업부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실용적인 지식과 경험은 회사의 새로운 항공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발표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하늘이 계속했다. 다음 달 저는 대한민국 최초의 청소년 파일럿 프로그램의 첫 비행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16세부터 18세까지의 재능 있는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비행 훈련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청중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이 프로그램은 하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처럼 어린 나이에도 비행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가진 청소년들을 위한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 행사가 끝난 후 하늘과 미숙 그리고 최재현은 호텔 루프탑 라운지에 모였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진 그곳에서 그들은 지난 4년을 되돌아보았다. 하늘아,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미숙이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네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늘은 미소 지었다. 아빠는 항상 저와 함께 계셔요, 엄마. 제가 하늘을 날 때마다 더 가까이 느껴요. 최재현은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김하늘 양의 앞으로의 비행을 위해 건배합시다. 그녀는 이미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김포공항의 작은 비행장에 도착했다. 오늘은 그녀에게 특별한 날이었다. 16세 생일을 맞아 그녀는 드디어 하늘의 날개라는 자신의 비행기를 직접 조종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교관의 지도 아래서지만 이는 그녀에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순간이었다. 준비됐니, 하늘아? 교관 파일럿인 박진우가 물었다. 그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파일럿으로 하늘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네, 준비됐어요. 하늘이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비행 전 점검을 시작했다.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수년간 비행기를 조종해온 것 같았다. 사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수천 시간을 시뮬레이터에서 연습했다. 엔진 시동, 계기판 확인, 연료 상태 양호, 통신 장비 정상. 하늘이 차분하게 보고했다. 진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해. 이륙 허가를 요청하자. 하늘은 통신 장비를 통해 관제탑과 교신했다. 김포 관제탑, 여기는 하늘의 날개. 이륙 허가 요청합니다. 하늘의 날개, 여기는 김포 관제탑. 이륙 허가 승인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하늘 기장. 하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엔진 출력을 높였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고 곧 부드럽게 이륙했다. 그녀의 손은 조종관을 단단히 잡고 있었지만 그 감각은 이미 익숙했다. 마치 그녀의 손이 이 일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면서 하늘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한강이 은빛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지르고 고층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리고 그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 어때, 하늘아? 기분이 어때? 진우가 물었다. 하늘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완벽해요. 이것이 제가 항상 꿈꿔왔던 거예요. 그녀는 비행기를 자신감 있게 조종했다. 선회, 고도 변경, 속도 조절. 모든 것이 그녀의 손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진우는 그저 옆에서 지켜볼 뿐 거의 개입할 필요가 없었다. 너는 타고난 파일럿이야, 하늘아. 진우가 감탄했다. 내가 본 학생들 중에 가장 뛰어나. 하늘은 겸손하게 웃었지만 그의 칭찬이 맞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비행은 그녀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녀의 이름처럼 그녀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다. 1시간의 비행 후 그들은 다시 김포공항으로 돌아왔다. 하늘은 완벽한 착륙을 수행했다. 부드럽게, 마치 새가 나뭇가지에 앉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착륙 완료. 하늘이 기쁘게 보고했다. 활주로에는 미숙과 최재현, 그리고 그녀의 친구들과 하늘의 날개 재단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하늘의 첫 공식 비행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미숙이 달려와 딸을 꼭 안아주었다. 하늘아, 너무 자랑스러워. 정말 멋졌어. 하늘은 기쁨의 눈물을 참지 못했다. 엄마, 드디어 해냈어요. 제가 정말로 하늘을 날았어요. 최재현도 다가와 축하했다. 하늘 양,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의 진짜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날 저녁, 그들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하늘의 비행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다. 식사 중에 최재현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다. 하늘 양,
당신에게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가 상자를 건넸다. 하늘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비행 일지가 있었다. 표지에는 김진호의 비행 일지라고 쓰여 있었다. 이것은 하늘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최재현은 미소 지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김진호 씨의 비행 일지입니다. 그가 항공 정비사로 일할 때 비밀리에 조종 훈련을 받았던 기록이지요. 하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숙을 바라보았다. 엄마, 아빠가 파일럿이었어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식 파일럿은 아니었어. 하지만 네 아빠는 항상 하늘을 날고 싶어 했어. 그래서 너의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은 거야. 네가 언젠가 그의 꿈을 이어가길 바라면서. 하늘은 일지를 조심스럽게 넘겨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적은 비행 기록, 기술 노트, 그리고 그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가 쓴 글이 있었다. 나의 사랑하는 딸 하늘에게. 네가 이 글을 읽을 때는 너는 이미 나보다 더 높이 날아올랐을 것이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네가 이루길 바란다. 하늘만큼 넓은 꿈을 꾸렴. 영원히 사랑하는 아빠가.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녀의 비행에 대한 열정, 그녀의 이름, 그리고 그녀가 느꼈던 하늘과의 특별한 연결감, 모든 것이 이제 의미가 있었다. 아빠, 하늘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가 계속 날게요. 아빠의 꿈, 그리고 제 꿈을 위해서. 미숙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네 아빠는 항상 네가 특별하다고 말했어. 그리고 그는 옳았어. 너는 정말 특별해, 하늘아. 최재현은 감동의 순간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하늘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비행 일지를 찾아냈을 때 그는 이것이 하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김하늘 양, 최재현이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는 자신의 꿈을 직접 이루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당신을 통해 그 꿈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더 많은 꿈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행 일지를 가슴에 안았다. 네, 그럴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날아오를 거예요. 더 높이, 더 멀리.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다. 마치 하늘의 아버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하늘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과거와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이름, 그녀의 운명, 그리고 그녀의 꿈. 모든 것이 하늘처럼 넓고 무한했다. 이제 저는 제 진정한 비행을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하늘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미숙과 최재현은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은 하늘의 미래가 얼마나 밝을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불가능한 일을 해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하늘은 계속해서 날아올랐다. 그녀의 이름처럼, 그녀의 꿈처럼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향해.